안녕하세요. 오늘은 3JS의 기본 구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지식을 쌓는 재미를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기본적인 세팅을 마쳤는데 바로 여기에 코드를 짜기 전에 3JS에 대한 기본 구조를 살펴볼게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접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고 코드를 짜는 순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저는 디자이너라서 시각적인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공부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런 시각화입니다. 우선 3JS에서 제공하는 공식 문서를 살펴볼게요. 우선 사이트에 들어와 보면 좌측에 베이직스가 있고요. 펀더멘털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들어오면 여기에 설명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어로 바꿔보면 조금 더 읽기 편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얘네가 제공하는 이미지가 있죠. 렌더러라는 이름이 있고 씬이 있고 메쉬, 오브젝트 3D, 머티리얼도 있고요. 텍스처도 있고요. 카메라도 있네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나중에 개발을 하면서 이걸 보면 이해를 할 텐데 얘도 처음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얘를 조금 더 심플하게 제가 그린 이미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 씬 뒤에 있는 라이트나 메쉬 이 이후에는 굳이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배우자 하는 3JS의 가장 기본 구조가 되는 큰 덩어리 세 가지, 렌더러, 씬, 카메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장면을 만들어서 그 안에 3D 오브젝트를 넣고 그걸 카메라로 비춘 다음에 그걸 렌더를 통해서 HTML 파일 안에 보여주는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쉽게 느껴지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우선 렌더러부터 볼게요. 렌더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씬과 카메라의 객체 데이터를 넘겨받아서 화면 안에 이미지로 렌더링,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 애입니다. 그리고 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씬은 말 그대로 장면이죠. 특정한 장면 안에 지오메트리와 머티리얼로 이루어진 메쉬, 3D 오브젝트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요소들과 빛에 대한 내용이든 안개 혹은 배경색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최상위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카메라는 앞전에 세팅해 놓은 씬에 담긴 그런 3D 공간들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카메라로 특정 위치를 비추어서 거기 안에 담긴 부분만 렌더러에게 데이터를 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카메라는 시야각이나 카메라의 시작과 끝 지점, 위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대략적인 개념을 이해했다면 가장 기본적인 코드를 작성을 할게요. 여기에 기존에 작업했던 이 코드는 잠시 지워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코드를 짜줄 건데요. 장면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장면, 컨스트로 씬이라는 컨스트를 등록을 해줄게요. 그리고 new 한 다음에 3를 꼭 대문자로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줄 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벌써 씬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카메라도 세팅을 해줄게요. 카메라는 좀 복잡해서 지금은 빠르게 코드를 작성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카메라 강좌에서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도 똑같아요. 일단 카메라 new 하고 퍼스펙티브 카메라라는 것을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안에다가 다양한 속성 값을 넣어야 되는데요. 대략 어떻게 나와 있죠? 포브라고 되어 있고 여기 넘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aspect 넘버, near 넘버, far 넘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각이나 종횡비, 가까운, 먼 이런 것들을 이제 넘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로 입력을 해라 라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서 더 깊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따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indow.innerwidth 분의 window inner height 라고 하고요. 0.1 그리고 1000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벌써 카메라도 세팅이 끝났어요. 이제 렌더러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const 렌더러 해주고요. new 3 webgl 렌더러 라고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렌더러의 사이즈를 set size 라고 해서 조절을 해줄 건데요. 이번에도 똑같이 inner의 width, window inner의 height 값으로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장면, 렌더러에 있는 장면을 어디다가 어떤 태그에 노출을 시켜줄 건지 이 코드를 작성을 해봐야겠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append child를 써서 여기다가 렌더러의 둠 엘리먼트 값을 이렇게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렌더러라는 것에 렌더에 대한 속성 값을 씬과 카메라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짜면 가장 기본적인 구조의 코드를 다 짰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터미널을 열어주시고요. 일단 이걸 실행하기 전에 웹팩 config.js 봤을 때 우리가 세 번째 강의 파일이다 보니까 ex03.js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 터미널을 실행을 해볼게요. npm start 라고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성공했다 라고 나오죠. 그럼 윗부분에 이렇게 서버가 나옵니다. 로컬호스트의 9000번으로 우리는 만들었죠. 얘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검정색 화면이 나옵니다. 개발자 모드로 보면은 이 부분에 캔버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캔버스의 너비와 높이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일단 성공적으로 잘 불러하신 거고요. 이제 잘 불러졌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다면 씬의 백그라운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백그라운드 하고요. 컬러를 바꿔줄 때는 new 하고 3 컬러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뒤에는 헥사 코드 6자리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 상태로 저장을 하고 다시 보면 색상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하단에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3D 도형을 애니메이션화를 할 거라면 여기에 대한 코드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쭉 내려보면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렌더 해서 뭐 타임이 있고요. 이 타임은 뭐 0.001로 해서 이렇게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렌더링을 루프로 사용할 때 표현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주도록 할게요. 복사를 해서 이 하단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 렌더러의 기준에 있던 것은 이 렌더라는 함수 안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도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쉬에 대해서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큐브 로테이션 이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러면 오류 없이 잘 작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도큐먼트 바디에다가 캔버스를 바로 만드는 방식이 있고요. HTML 상에서 특정 캔버스라는 아이디에다가 스타일을 입히고 싶은 경우에는 다르게 쓸 수가 있습니다. 캔버스라고 하고요. 여기 아이디 값을 ex03이라고 정해 줄게요. 이렇게 아이디 값을 부여를 하고요. 다시 이 함수로 돌아와서 윗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캔버스의 아이디가 이렇다면 여기 안쪽에다가는 이 두 줄을 추가하면 되는데요. 얘를 복사를 해주고 여기다 불러와 주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고 비교를 해보자면 캔버스라는 컨스트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는 대신에 우리가 ex03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죠. 그럼 이 캔버스라는 것을 이 렌더러라고 우리가 좀 전에 만들었는데 이 안쪽에 이런 값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 캔버스 값을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거죠. 얘는 중복되니까 지워주도록 할게요. 캔버스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캔버스 아이디에 ex03 부분으로 이 그래픽이 불러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캔버스 상의 위스와 하이시 이 브라우저 현재 보이고 있는 뷰포트 상의 넓이가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 특정 캔버스라는 HTML 태그에 CSS를 입혀서 조절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활용된 setSize라는 것을 빼시면 됩니다. 이 코드 자체가 그 캔버스라는 렌더러 사이즈를 가로값은 윈도우의 너비와 세로값은 윈도우의 높이를 불러와라 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 다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캔버스라는 CSS 상에 제가 임의로 width는 100%고요. 높이는 오토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큐먼트 바디에 캔버스를 불러오는 얘도 필요가 없네요. 제가 깜빡하고 안 지웠는데 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이렇게 적용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파란색만 나오면 되게 재미가 없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3D 도형을 이 안에다가 넣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